다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첫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인사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화가 아니라 필화입니다. 필화. 과거에 썼던 글들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여성 비하 논란, 성적 관점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노인 비하 논란 칼럼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한국일보에 2012년 거의 딱 5년 전입니다. 2012년 6월 6일 날 있었던 칼럼인데 자 보세요. 칼럼 제목이 시, 산, 나무 냄새,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어느 틈엔가 산은 일터 잃은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전락했다. 시쳇말로 세월을 밀려난 루저들의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산에서 마주치는 여성도 편치 않다. 진한 화장품 냄새에 나무와 풀이 질식할 지경이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논란되는 글이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쓴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요.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주변 인물의 안전을 지키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가 선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택하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많다. 여기 잘 보세요. 나름대로 이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죽음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중간 생략하고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자살자는 패배자라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실장님, 네. 어떤 뜻을 썼을까요? 일단 시산 나무 냄새라는 칼럼은 네. 뭐 거기에 보니까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피해서 찾는 산이 아니라 즐겨서 찾는 산이라야만 한다. 순수가 그립다. 인간성이 그립다. 즉 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순수하지 아니한 세태를 이렇게 그 비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대목은 이런 대목들이에요. 자, 일터 잃은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산이 전락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월에 밀려난 루저들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서 술 냄새가 먹는 술 냄새가 산에 이제 진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네. 시각에 따라서는 사실 그런 일터 잃은 노인들 또는 지금 노인이 아니라 50대도 일터를 잃어서 산에 많이들 갑니다. 그러니까 그 뭐 노인이라고만 지칭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그런 노인들의 일자리 또는 일찍 일자리를 빼앗긴 또 쫓겨난 그런 그 중년 세대를 위해서 복지 시스템을 완성을 해야 된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뭐 루저들의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루저가 된 분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대목이고 네.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좀 주저앉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살자는 패배자라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그 다음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살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라고 아예 단언을 해요. 그래서 그 자살자가 패배자라는 말 자체가 자살을 막으려는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부분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네. 전체적인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이 글의 이유를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니냐. 좀 네. 그 다른 시각으로 두 알겠습니다. 칼럼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제 했던 발언을 좀 듣고요. 서 소장님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 그동안 앞서 나왔던 그 여성 비하적 논란에 대해서는 뭐 판단에 맡기겠다. 독자들의 또 청문회에서 말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새롭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한데 어제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과거 저서 중에 성매매를 했던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면은 뭐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성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앞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운 계약서 작성, 음주운전했다 이런 글에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답니다. 아니 본인이 책에 써놓고 의혹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뭐 매를 두 번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 것 같고요. 청문회 때 몰아서 다 한 번에 얘기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뭐 저는 뭐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그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논란과 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가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살인 모의했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느님이 유황과 불로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이 살인과 방화를 즐기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권선징악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안경환 후보자의 전체 글의 맥락은 이번에 얘기됐던 루저들의 술 냄새가 진동하는 산의 얘기도 사실상 산이 물질 문명에 찌들고 권력에 찌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사를 도피해서 술 먹고 긴장을 풀기 위한 도피의 장이 아니라 내 삶을 반추해보는 그래서 즐겨 찾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도봉산 입구에 있는 김수영 시비와 이병주 문학비를 얘기하면서 산을 좀 그런 그 죽음의 산이 아니라 생명의 산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의 글이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글들이 이 양반이 법학과 문학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학적 표현이라는 게 이런 게 많아서 자칫 오해하면 이것이 세태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인생관이고 자기의 주장인지가 모호하게 담겨있는 실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해보고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글을 쓴 내용인데 이것을 앞 전후 과정을 빼고 중간만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인 게 좀 재단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전체 맥락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 이면에 과열되고 있는 것이 과연 언론이라던가 몇몇 야당에서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인가 이전에 혹시 검찰개혁을 하는 주간 부서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 뒤에 검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검증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위에서 그 행간의 의미,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까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의 마지막 말씀은 대단히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청문회의 특징이 좀 이렇게 보여요. 자, 김상조 후보자가 딱 나왔을 때는 바로 청문회 여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김상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은 반재벌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마치 이 대기업들이 이 뒤에 그런 어떤 음모론을 펼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여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어요. 자,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어땠죠?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고 사실 장관이 된 다음에 만나시는 것이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지금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위안부 할머니가 준 배지를 달고 나와서 또 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친절하게 또 물어봐요. 그 배지 어디서 나셨어요? 이런 어떤 과정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인터넷에서 바로 네티즌들이 공박을 해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어떤 질문을 하면 네티즌들이 이렇게 댓글 답니다. 친일파다. 이거는 친일적인 행위다. 이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 협상을 되돌리지 않게 하려는 음모다.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네. 검찰이 뒤에서 개혁을 네. 하지 않기 위해서 배경이 있느냐. 또 음모론을 양산을 하거든요. 자, 저는 네. 그런 거 다 제하고 네. 진짜 순수하게 바라봐서 네. 그것을 부적격, 적격 여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정당하지 네. 그때마다 어떤 음모론을 양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광진 의원님께요. 예.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막말 논란에 이어서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과 정의당조차도 조대엽 후보자와 안경환 후보자는 안 되겠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까? 뭐 여튼 결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청와대 검증에서 다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은 국회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들이 같이 이제 또 하는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네.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네. 단순하게 어떤 팬클럽이 반대하면 안 되고 네. 어떤 특정한 정당이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 되는 것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화와 관련한 문제들, 뭐 필요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입장들을 들어본 다음에 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옳다구나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관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 조국 전 교수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전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5대 비리가 있더라도 결격 사유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이 나서 공약집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자, 그러면서요. 국민의당은 제2의 우병우가 되려나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지금 뭐 거론되는 인사들, 후보로 나온 인사들이 지금 우병우 수석의 가장 문제는 본인의 라인을 세우고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모든 것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후보자들이 뭐 조국 교수랑 조국 수석과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민정수석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기본적인 걸 또 하고 또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또 대통령의 제거가 있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인수위 없이 구성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시스템이 좀 안정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책임이 조국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요.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랍니다.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 이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처지가 바뀌었다고 그냥 청와대는 나름대로 인사검증했어.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도 책임 못 져.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간 거는 불구경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이두하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은 말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모든 걸 다 알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야 되죠. 근데 노력을 해도 거기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또 밝혀지고 그 부분을 그럼 존중해 주겠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머진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청문회에서 청문 절차는 그냥 참고용이라고 말한 것과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업무를 적응하는데 아무리 재집권에 성공한 첫 세력이라 하더라도 민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 적응하는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네. 초기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경찰 정보를 받네 마네 그러다 이제 받기 시작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조난 자료가 다 유지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그걸 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국민에게도 이 부분에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얘기를 해야지. 네. 이 부분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책임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그 과거의 유체이탈 화법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